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관한 내용과 세월호 교사 순직 처리,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문제에 대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5월 22일 문화일보, 석간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되었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하절기 이전의 4대강 보우선 조치 지시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나? 라고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묻자 김수현 수석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청와대는 보도자료상에는 정책감사 지시라고 표기를 하고 사회수석은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지시와 요청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시와 요청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릅니다. 이것을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97조에 따라서 감사원,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를 했다면은 그 지시를 받는 기관은 당연히 감사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감사원법 2조 1항에 따라서 그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감사 요청을 받을 수는 있어도 직접 지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원이 도입키로 했던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가 이를 해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정책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경험을 살려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 제도를 감사원에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감사원에 지시를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동관 대변인에게 하자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것은 잘못 얘기한 것 같다며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의 독립성은 아주 엄격하게 보장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도 6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공식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를 할 때, 또 만 19세 이상의 국민 약 300인 이상이, 약 300인이 아니라 300인 이상이 감사 청구를 요구할 때, 구성원 300인 이상인 공익시민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에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법 조항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런 법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헌법 파악에 매우 권위 있는 최대권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헌법 파악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이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감사 지시라는 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나 혹은 감사원법에 의거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부합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대권 교수는 저의 질문에, 만약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책감사 지시를 내린다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최대권 교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한테는 구두 지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독립기관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문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관계 장관들의 부서도 필요하며 또한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법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지 않냐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하냐는 게 문제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관계장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사 지시를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우 엄격한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최대권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권 교수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거는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에 대해 제왕적이라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한다면 그 역시 과거 제왕적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독립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감사원장을 지내셨던 한 분은 또 이 최대권 교수와는 또 다른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동시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해서 이번 4대강 정책감사 지시가 헌법상 무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2008년도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이야기하자, 그분은 그런 전례가 있다면 그걸 깨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감사 지시 자체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감사 지시,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팩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처리를 전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세월호 사고 때 죽은 이 2명의 기간제 여교사를 과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입니다. 이 사망한 두 여교사는, 기간제 여교사는 모두 공립인 단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여교사의 유족들이 요구를 한 것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상 이게 순직으로 처리가 되려면은 공무원 연금법 제3조 2의 2호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여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이 준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중에 인사혁신처는 이 공무원 연금법을 근거로 기간제 교사 2사람에 대해서 순직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 여교사 순직 처리를 지시한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해석이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는 두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3월 30일입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들을 순직 처리를 해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법을 다룰 때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두 기간제 여교사를 순직 처리를 할 경우 세월호 사고 전까지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그 유족들이 만약에 우리도 순직 처리로 대상자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게 차후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은 기간제 교사의 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약 4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를 하자 결국 인사혁신처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변인이, 인사혁신 대변인이 그분들을 순직 처리하면 다른 유사 상황의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해결이 안 되어 왔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배웠던 법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인데, 이것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다음에 추진하려는 사항 중에서 이렇듯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 감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지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지시 등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대통령이 아직 감사원에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내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한번 예의주시해서 이 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갑제 TV에서 전할 내용은 우리 주간조선의 조성관 편집장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